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단 좀 내다버려라고 하는 오경자 스필집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필집은 이제 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한 일이나 여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불편한 집에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직장에 가서도 마음에 맞는 일만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만일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지 모른다. 일에 어려서야 싫으면 안 한다고 떼를 쓰고 원하는 것은 달라고 조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터득하게 되면서 사는 일이 고달파지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단 좀 내다버려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이제 72쪽을 펴보시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교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계단 좀 내다버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한 일이나 여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불편한 집에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맛있는 것만 골라 가면서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 가서도 마음에 맞는 일만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만일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지 모른다. 어려서야 싫으면 안 한다고 떼를 쓰고 원하는 것은 달라고 조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한 것이 거추장스러우면 치워달라고 말하면 대개 이루어진다.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터득하게 되면서 사는 일이 고달파지는 것 아닌가 싶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축복이지만 어쩌면 점점 힘드는 쪽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른이 되어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책임을 벗어 노인이 되면 사는 것이 편해질 줄 알지만 오히려 힘들어진다. 젊어서야 희망이 있고 성취감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노년의 생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고 팍팍한 것인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른다. 젊을 때는 힘들다고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을 리 없으니 매사가 힘들다. 게다가 몸은 기력이 떨어져 가는데 가슴은 전혀 거기 쫓아갈 생각이 없고 점점 더 어려지려 하니 균형이 깨져서 말씀이 아니다. 할미 손을 붙들고 계단을 올라가다 4살 배기 손녀가 쏘아붙인 말이 계단 좀 내다버려 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승강기로 쉽게 오르내리는데 왜 여기는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싶어서 짜증 섞어 쏘아댄 말이다. 계단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려느냐는 질문에 숨도 돌리지 않고 한 대답은 엘리베이터 갖다 놓으면 되잖아 였다. 그렇다. 그 쉬운 것을 왜 미련한 할미는 어째서 못하고 이 어린 소녀를 고생시키고 있는가 말이다. 그날 할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덥석안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도 사춘기를 지나 후반 소녀기로 접어들었다. 하는 모양새로 보면 청년기에 이미 들어선 느낌이 든다고 함이 더 맞을 정도이다. 김정일이 나만의 중이가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는 우스개가 옛말이 되었다. 계단을 내다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섭게 질주한다. 내가 좋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싫다는데 왜 하라고 하느냐? 어쩌면 이 둘의 명제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저 아이들 방황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여기저기서 내가라는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내가 없는 나는 곧 이어 나도 없애버림을 그들은 아직 모른다. 계단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집에 올라갈 수 없음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계단을 없애고 승강기를 갖다 놓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밖에 없으니 못 갖다 놓는 현재에 대해 불평만이 쌓여간다. 요즘 아이들 조숙해서 걱정이 아니라 어쩌면 4살에 머물러 있어 큰일인지도 모른다. 모를 일이 있다. 아이 말이 맞다. 불편한 계단을 내다버리고 승강기를 놓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발전이다. 승강기를 없애서 모두 계단을 오르는 불편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불평의 싹을 잘라야 한다. 분명 개변이다. 그런데 이런 개변이 평등의 허울을 잘못 쓰고 나오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평등은 좋은 것이지만 하향 평준화를 통한 평등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태보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쉬워서이다.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보완책으로 등장한 자사고 제도가 헐려지려고 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왜 자꾸 4살 손녀의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교육 전문가도 아닌 터에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여 평등만을 생각한 나머지 또 다른 면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로 하기 싫다던 아이도 말로만 그러면서 제 할 일은 해서 크게 낙오되지 않고 잘 따라 나가는 걸 보면 4살에서 머물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하다. 그의 말이 맞지. 공부가 재미있다는 걸 벌써 터득하면 애늙은이 아니겠는가. 힘든 세상사 겪다 보니 그제야 그래도 공부가 비교적 많은 것 중에서 쉬운 일의 속감을 알게 됐다. 투자에 비해 결과가 정직할 정도로 정비례로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그 정비례의 법칙이 맞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비극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단 한 번 시험에 한두 문제로 운명이 갈린다고 굳게 믿는 아이들이 딱하고 지극히 염려스럽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낱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혹시 4살 배기 생각을 할까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늙은이의 기우이길만 바랄 뿐이다. 불거진 문제들만 쳐보다가 뿌리를 병들게 하는 우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기도를 하는 일밖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한스럽다. 아이야, 세상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앤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못 가진 기회를 상대방이 가졌을 때 그것을 없앤다고 평등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란다. 그 손녀의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잘 사유하신 아주 멋진 스필입니다. 참 잘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책머리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울한 세월에 독자를 만나고 싶다. 코로나로 암울하던 세월이 어느새 3년이다. 항상 마음에 차는 글들이 아닌 것이 많지만 수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으며 써온 글들을 독자에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바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용기를 내었다. 소녀가 4살 때 연립주택 4층인 할미 집에 와서 계단을 오르며 일갈했다. 계단 좀 내다버려라. 아파트인 제 집은 계단 오르내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할미 집에만 오면 타박타박 4층까지 기어 올라야 하니 심통이 났던 것 같다. 얼마나 솔직하고 아이다운 표현인가. 아이를 안고 올라오면서 나 혼자 손녀 둔 것 같이 부풀었던 가슴이 지금도 뛰는 것 같다. 그 아이가 올해 성년을 맞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스필집은 이제 계단 좀 내다버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의 이제 저자 오경자 스필가님은 월간 스필문학 그리고 이제 전려 등단,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스필문학가협회 회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또 안 읽어보신 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1부는 제대로 짓는 개를 만나고 싶다. 2부는 버려진다는 것, 3부는 더 못 써서 한 달, 4부는 어느 가을날, 5부는 문인의 가을 거지는 창작, 6부는 5월은 여전히 희망이다. 이렇게 6개의 부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총 페이지 수가 25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안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오경자 스필가님의 아주 멋진 스필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